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내에서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일어났던 우리 민족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학년 형들이 모의고사 치고 막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좀 올까봐 좀 걱정되긴 한데 뭐 어때요? 뭐 쟤네들도 작년에 내한테 다 배웠던 애들인데 다만 이렇게 아무도 없는데 앞에다가 휴대폰 한 개 갖다 놔놓고 혼자 떠들고 있는 게 좀 웃길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말은 좀 다 제끼고 한번 바로 시작을 해보면,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걸 배웠었냐면은 1910년대 그리고 이제 1920년대 정치 경제 이렇게 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요하다고 했던 파트에서는 3, 40년대의 정치, 경제 요거만 이제 하고 나면은 나머지 그 세 개를 다 구분만 해낼 수 있었는데, 이게 언제인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어떤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는지. 자, 근데 이제 오늘 하게 되는 거는 고기 3, 40년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민족은 그럼 이제 어떻게 일본에 대해서 저항을 했는가, 그거를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일 처음에 이것도 이제 시기가 나뉘어요. 전부 다 1910년대에는 어떻게 했고 20년대에는 어떻게 했고 이게 쭉 나오는데, 일단 오늘 나오는 내용들은 대부분 다 1910년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안에서 혹은 밖에서 어떻게 저항을 했는지 그거만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0년대 우리 국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10년대 국내의 특징은 이제 뭐냐면은, 나라가 일단 어떻게 됐어? 그렇죠. 나라가 일단 망했어요. 망하다 보니까 우리 1910년대 되기 전에 한참 의병 활동 일어나던 시절 있잖아요. 의병. 지금 다들 기억납니까? 그거 전부 다? 뭐부터 시작해서 제일 처음에? 을미의병, 그 다음에 을사의병, 그 다음에 정미의병. 자, 이렇게 쭉 이어오는 동안 이제 의병 운동이 되게 활발히 일어났었는데, 근데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이제 그게 쉽지가 않아. 왜? 온데 전부 다 헌병 경찰들이 쫙 다 깔려 있지. 그러니까 의병 활동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특징이 뭐냐면 지하로 들어가요. 비밀 결사로 바뀐단 말이지. 그렇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건이 바로 요게 있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비밀 결사 중에 하나였는데, 신민회라고 하는 단체가 기억나죠? 요게 원래 우리 망하기 전에도 있었다가 쭉 지속이 되어 있다가 105인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 때문에 일단 끝이 났다라고 옛날에 일단 배웠어요. 여기서 또 이거 자세히 설명해 주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어서 그 전에 한번 했던 거 한번 찾아봐봐요. 자, 그래서 요 사건 때문에 신민회가 결국에는 들켜서 완전히 해체돼 버리고 나자 일본 애들이 탄압은 이제 훨씬 더 강해졌고, 나머지 이제 남아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갔다? 우리나라 안에서 이제 활동을 못하니까 만주나 연해주 지방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옮겨가서. 그래서 여기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은 조금 있다가 그때 하고, 오늘은 지금은 그럼 이제 뭘 하냐면은, 이렇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에서 저항을 하던 사람들, 그 이야기들을 한번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국내는 전부 다 비밀 결사로 바뀌어 버렸고, 제일 대표적인 거 두 개를 여러분들이 비교를 할 수 있으면은 보통 쉽습니다. 나머지 단체도 있긴 있는데 일단 크게 두 개. 자, 두 개 중에 일단 한 개. 독립의군. 자, 여러분들 갖다가 사실 그 한국 근현대사 할 때 여러분들을 제일 괴롭히는 것들 중에 한 개가 바로 이 독립운동 단체들이죠. 이게 외우기 정말 어려운 거는 나도 인정합니다. 나도 간혹 가다가 헷갈릴 때 많으니까. 근데 이제 드디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일제강점기 끝날 때까지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런 단체들 우리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열심히 애써준 사람들이 모인 단체니까 너무 막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지 말고 머릿속에 좀 차곡차곡 한번 쌓아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뒤에 후손들보단 나아.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봐.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정당들 지금까지 이름 바뀌어온 역사 쫙 보면은 그거 나중에 너희 저쪽에 한 100년 뒤에 후손들은 너희 그걸 다 외워야 된다고. 근데 너희 그건 아직까지는 안 나오잖아, 역사 시험에. 그죠? 자, 그래서 요런 단체가 일단 있었습니다. 독립의군부 요런 단체가 있었는데, 자, 요거는 특징이 이거야. 유생. 유생 뭐 어떤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그 선비 아저씨들 있죠. 유학하는 아저씨들. 그 아저씨인데 제일 대표적으로 일단 임병찬 아저씨가 제일 중심이 됐어요. 이 아저씨는 스승님이 누구냐면은 유명한 사람 최익현이라고, 왜 그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대마도 가서 돌아가신 분 있죠. 을사의병 같은 거 주도하셨고, 그분이 스승님이고, 그래서 같이 이제 대마도에도 잡혀가고 그랬다가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나라가 망하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거 어떻게든지 우리나라를 살려야 되겠는데, 근데 그때 하필이면 이제 뭐가 오냐면은, 자, 요렇게 생기신 분입니다. 자, 근데 고종한테 밀면, 물론 이때 왕은 아니죠, 이제. 우리나라는 망했으니까. 여전히 뭐 일본에서 왕이라고 칭호는 써줬는데, 어쨌거나 옛날에 그 고종한테 밀명이 옵니다. 비밀스럽게 명령이 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 조선왕실을 갖다가 어떻게 부흥시켜봐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드디어 뭐를 갖다가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사람들을 모아서 조선왕실을 복귀시키자.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단체의 가장 큰 특징, 이 단체가 나오면은 무조건 시험 문제에는 이게 나와요라고 하는 바로 그 단어, 복벽주의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교과서 왼쪽에 보면은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자, 복이라고 하는 거는 뭐 되돌린다, 왜 복귀한다 그런 말 쓰잖아. 그리고 벽이라고 하는 거는 왕을 의미합니다. 거기서는. 자, 그래서 조선 왕실을 다시 복귀시키잔 말이야. 그 전에 망했는데 이걸 갖다가 다시 복원시키자. 이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복벽주의라고 그래요. 요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사실 뭐 이렇게만 알고 있어도 돼. 독립의군부, 임병찬, 복벽주의, 요것만 해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전쟁을 갖다 계획을 했어요. 일단 그 군자금도 좀 모으고 사람들도 좀 모으고, 자, 그렇게 했는데, 근데 다만 이제 요분들은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조금 순수하셨었던 것 같아요. 일본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한테 우리가 이제 유학적인 그런 논리로 어떻게 다가가면은 그래도 이제 될 거라고 조금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뭐 일본 총리나 뭐 조선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국권을 돌려달라 뭐 이렇게 이제 뭐 서한을 보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그런 게 전부 다 수포로 돌아가면서 지도부가 체포가 됐고 결국은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단체도 하나 있었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한 단체고, 두 번째 중요한 단체로 갑시다. 자, 대한광복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자, 요거는 일단 그 중요한 두 개 중에 두 번째, 의병 계열에다가 플러스 애국개몽운동 계열이 합쳐졌다라고 하는 뭐 중요한 특징이 한 개 있고, 뭐 비슷한 게 하나 있었지. 옛날에 이런 설명돼 있는 거. 어떤 거? 아까 나왔던 왜 신민에도 약간 이런 특성이 있었잖아요. 자, 거기다가 요게 또 중요하지. 대구에서 요 단체가 중심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도 또 한 번 더 관련이 있는 단체죠. 박상진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총사령관이었고, 이제 중요한 사람, 이거 이제 만든 사람이니까. 근데 뭐 김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사람 같지 않아? 그 사람 맞아요. 그분인데, 요때는 요 단체의 부사령, 그러니까 이제 부대빵쯤 하다가 요 단체가 이제 완전히 해체된 뒤에는 어디로 간다? 저 위쪽으로 가서 그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었는데, 박상진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생긴 분입니다. 저쪽에 울산 출신이신데, 아, 이분도 대단하세요. 왜냐면은 공부를 잘 하셨거든, 옛날에. 스승님도 그 되게 유명한 의병장 중에 왜 허위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분이시고, 자, 그래서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하고 그러셔가지고 무슨 시험에 합격을 하냐면 판사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뭐 지금보다 조금 더 전으로 치면은 이제 사법고시 이런 데 이제 합격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발령을 딱 받았는데, 발령도 잘 받았어요. 당시 이제 엄청나게 큰 도시 중에 한 개죠. 평양에 발령을 받아서 딱 도착을 하셨단 말이야. 근데 하필이면 그게 몇 년이었냐면 그게 1910년이었죠. 1910년. 그게 가자마자, 부임을 하자마자 나라가 망했어.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생각했을 때, 나는 일본 애들 밑에서 일본 판사로는 절대 있을 수 없다. 사실 이분이 가만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도.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은 그 시험도 붙었겠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 일본 사람들이 나한테 뭐 일본에 대해서 충성을 다 하겠냐 그랬을 때 그냥 하이 뭐 이렇게만 했으면 사실
평생 잘 먹고 잘 사셨을 수도 있어. 그죠? 뭐 일본 애들이라 그래서 굳이 우리나라에 있는 판사들을 죄다 일본 사람으로 다 바꾸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분은 바로 사표 던지고 내려옵니다. 힘들겠죠, 여러분들. 근데 이런 분도 있어요. 자, 그래서 내려오셔가지고는 그때부터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이제 우리나라를 갖다가 다시 되살릴 수 있을까? 이렇게 여러 고민을 한 결과 어떤 생각을 이제 하게 됐냐면은 일단 무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조직 자체는 군대식으로 척척척척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아까 복벽주의하고 완전 반대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그 친민회하고 비슷하죠. 공화주의. 왕이 어때요? 왕이 있어 없어? 왕이 없어요. 왕이 없는 그런 세상을 갖다가 일단 만들고자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군자금도 모으고 뭐 돈이 있어야 싸우지. 군대를 만들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친일파가 보이면 처단해요. 왜? 친일파는 대부분 당시에 뭐가 많았거든? 돈이 많았거든. 그럼 처단하면 군자금도 모을 수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요 근처에도 보면 당시 저쪽에 칠곡 쪽에 친일파 아저씨가 살고 있어서 거기 가서 이제 그 아저씨 처단하고 돈도 가지고 오고 뭐 그렇게 해서 학교도 만들려고 하고 노력을 했는데 다만 이제 너무 눈에 띄게 그것도 대구라고 하는 이제 우리나라 완전 한가운데 있는 도시에서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잡히셨더라. 자, 그래서 보면 여기 내용이 나옵니다. 박상진, 사형, 집행 뭐 이렇게 해서 11일 하오 1시 대구 감옥에서 박상진은 뭐 13분 만에 절명되어 뭐 이래가지고 뭐 쭉 나와요. 그래서 대구 감옥에서 결국에는 사형 판결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분도 뭐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다가 목숨을 잃으셨다는 거 그런 거 알고 계셔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외에도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 뭐 송죽회 나오기 전에 그 사이에도 한 게 있잖아. 뭐 이름 이상한 거 한 게 있을 거야. 뭐 기성볼단인가 뭐 그런 거 한 게 있을 거예요. 그거는 거기서 말하는 볼은 뭐 우리 뭐 한자나 뭐 한글 그게 아니고 영어 볼이야 볼. 기성 평양에 있던 겉으로 보기에는 뭐 하는 단체였냐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야구하는 클럽이었어요. 야구하는 클럽인데 사실 그 속으로 들어가면 뭐다? 독립운동 단체였다. 뭐 이런 것도 있었지.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게 이제 기성보롤단이고 송죽회라고 하는 건 역시나 평양에 있었는데 여학교, 교사 그리고 학생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가지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더라.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성들도 독립운동에 앞장서기 시작을 했다 이런 거. 그래서 요 이제 뭐 송죽회 회원들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 분은 여러분 그 책 제일 위에 다시 좀 올라가 보면은 이제 1910년대 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제 의병운동 하다가 무력적으로 의병운동 하다가 잡힌 제일 마지막으로 잡힌 분이에요. 거기 책에도 나오죠. 최응언이라고 하는 의병장이신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뭐 폭도 거기에 뭐 일본 애들 입장에서는 뭐 의병이 아니지 폭도지 그래. 일본 애들 입장에서는 폭도고 우리가 부르는 건 의병이고. 자, 그래서 전멸됐다. 이제 한반도에서 완전히 끝났다. 그래서 이제 적괴 우두머리인 최응 이건 뭐 한자를 좀 잘못 써놨네요. 최응원이 전부 다 뭐 이렇게 잡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 자,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는 이렇게 의병운동은 완전히 끝이 나버렸고 나머지는 비밀결사 형태로 유지가 되어가고 있었고 이런 동안 국외에서는 그럼 이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었느냐.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 뭐 신민의 멤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연해주나 만주 쪽으로 많이 갔고 거기다가 플러스 우리 1910년대 경제할 때 잠깐 봤어요. 어떤 거? 1910년대에 사람들이 워낙 살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했다? 전부 다 해외 이주를 많이 갔다. 근데 가까운 만주나 연해주 쪽으로 많이 갔다라고 그때도 배웠죠. 그런 사람들이 국외에서의 민족운동의 중심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일 처음에 독립운동 기지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나 봅시다. 여기에 여러분들 조금 힘들게 하기는 해요. 지역 명칭을 이렇게 구분을 지어놨는데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중국 지명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근데 이름이 북간도고 여기는 서간도야. 그냥 이렇게 방위상으로만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차라리 저기가 동간도고 여기가 서간도 하든지 아니면 저기가 북간도면 여기가 남간도 하든지 이랬으면 좋았을 건데 이게 여기는 서간도고 저기는 북간도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조금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보면서 책에 있는 그 지도 잘 구분해 가면서 그렇게 한번 보세요. 자, 먼저 책에는 서간도 먼저 나와 있지만 북간도 쪽을 한번 봅시다. 요쪽. 자, 요쪽에 일단 제일 유명한 동네는 이런 것도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는데, 자, 서전서숙이라고 하는 이런 학교가 일단 한 개 생겼고요. 뭐 제일 유명한 학교예요. 서전서숙이라고 하는 학교가 있었고, 자, 그리고 이제 명동학교라고 하는 이런 학교도 있었습니다. 명동은 학교도 있었고, 요 동네 이름도 이제 명동촌이라고 그래서 그런 동네가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용정하고 뭐 명동하고 요런 동네에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시인 뭐 서시 알잖아요. 누구? 윤동주 같은 경우에 요쪽 동네 출신입니다. 자, 그래서 요 이제 서전서숙이라고 하는 학교고, 자, 그리고 대종교라고 하는 종교가 옛날에 있었다고 그 전에 배웠을 거예요. 그 대종교에서 중광단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드는데 요 중광단은 이제 무장 독립단체야. 싸우자 이거지. 여기서 뭐 이렇게 글 읽고 이런 거보다는 싸워서 일본 애들을 물리치자. 그래서 요게 나중에 북로군정서라고 하는 군대로 이렇게 재편이 되는데 요 북로군정서가 이제 나중에 어떤 활동을 하는지는 요것도 나중에 봅시다. 여러분 중학교 때 근데 다 했던 거야 그것도. 이런 게 있었고, 자, 그리고 뭐 간민회라 그래서 뭐 간도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회죠. 동포사회가 운영 이런 걸로 되고 있었다. 그냥 이름만 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서간도 지방으로 한번 가봅시다. 아까 전에 이제 서간도는 요쪽인데 제일 대표적인 지역이 여기예요. 삼원보라고 하는 여기를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뭐 경학사, 부민단 이렇게 동포들이 운영하는 자치단체,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이제 소통도 하고 그런 단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중심이 되는 이런 단체가 있었고,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유명한 거죠 이거. 신흥강습소라 그래서 옛날에 우리 신민회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미리 나중에 이제 저 위에서 뭐 중요한 일을 해야 됨을 미리 깨닫고 어떤 걸 만들었다. 신흥강습소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신민회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신흥무관학교, 누구를 키우는 학교다. 독립군 간부들, 장교들을 기르는 학교. 지금으로 치면은 사관학교를 갖다가 이제 저 위에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출신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 독립군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더라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옛날에 실제로 신흥무관학교 뭐 겉으로 보기에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다른 나라에 이게 전부 다 이주를 가서 거기서 또 독립운동을 한다고 모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번듯한 건물에 있을 수는 없잖아. 근데 이렇게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이 사람들은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 자, 그리고 북만주 지방, 요거는 이제 여러분 책에는 따로 구분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한 단락 조금 나와 있을 건데 저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간도 지방 말고 요 간도 지방은 요 중국하고 우리하고 사이 경계쯤 되는 여기를 말하는 거고, 여기 말고 저 위쪽으로 가 보면은 뭐가 있다라고 나와 있냐면은 요거 한다고 내가 지금 방금 전에 중국어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막 물어보고 왔어. 왜냐면 작년 책까지만 해도 여기가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요거 작년 자료라서 지금 그래. 밀산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밀산. 근데 이게 아마 올해 여러분들 교육과정으로 접어들면서 이런 이제 중국 지명들을 전부 다 뭐라고 고쳐야 되냐, 중국 발음대로 써라, 뭐 이렇게 좀 바뀌었나 봐. 그러니까 옛날부터 바뀌었던 것도 있었죠. 사실 북경 안 그러고 우리 왜 베이징 이렇게 불렀잖아. 뭐 그런 것처럼 이런 것도 이제 다 바꿔라. 그냥 바꿀 거면은 뭐 그랬나 봐요. 그래서 바뀌었어. 보니까 책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미산 적혀 있죠. 그래서 가서 중국어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근데 또 발음이 미산은 아니래. 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 미산? 뭐 그런 식으로 난다 그러는데, 그렇다고 여다가 미샨이라고 뭐 쓰긴 좀 그러니까 아마 그냥 미산이라고 해놨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웃긴 거 한흥동은 또 책이 그대로죠. 또 이거는 그냥 우리 한글 발음인데.
이것도 뭔가 좀 통일이 필요할 것 같기는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몇 번 말하지만 우리 학교 시험은 전부 다 뭐 위주로 나온다? 교과서 위주로 나옵니다. 무조건 교과서 위주로. 그러니까 자, 분명 말해두는데 만약에 시험에 이거를 쓸 필요가 생겼다. 뭐 혹시 그렇게 쉽게는 안 하겠지만은 뭐 그렇게 어렵게 내지는 않겠지만은 혹시나 뭐 밀산을 이거를 답으로 써야 될 일이 생겼다. 그럼 이제 밀산 쓰면 안 되겠죠. 뭐라고 써야 돼? 미산이라고 써야 돼요. 자, 거기다가는 이제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한흥동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도 만들었는데 거기 이제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이상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사람이죠? 누구? 이 사람? 옛날에 헤이그 특사 가셨던 그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해주로 가봅시다. 연해주는 중국이 아니라 여기는 어디? 러시아. 자,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 블라디보스토크라고 하는 요 도시가 중심이 되어서 자, 여기서 일단 뭐 단체가 많이 나와요. 힘들겠지만 한번 보자. 권업회라고 하는 일단 단체가 나왔어.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여기서 있었고, 그리고 대한광복군 정부라고 하는 걸 갖다가 결국에는 여기서 만들어냈죠. 여기서 이제 제일 대표적인 사람은 이분이었어. 이상설이라고 하는 분이 여기서 뭐 대통령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인사회당, 이름 딱 보면 알겠지만은 무슨 주의? 사회주의 신봉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또 이제 사회당, 러시아니까 당연히 사회주의가 제일 먼저 영향을 미쳤겠죠. 하다가 지금 책에는 안 나올 텐데 대한국민의회라고 하는 건 우리 다음에 3.1운동하고 그 뒤에 임시정부 나올 때 아주 중요한 게 다룰 겁니다. 이거는 그때 보기로 하고, 다음에 전로 한족회 중앙총회라고 하는 어려운 단체도 생겨났는데 전로는 러시아, 전 러시아에 있는 한족회,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총회. 어렵죠. 어려운 거 합니다. 그 이제 이런 것들이 쭉 다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 자,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게 아까 전에 이제 권업회라고 하는 요 단체에서 만든 신문이에요. 권업신문.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식을 전달해주는 이런 신문도 만들기도 했다는 거. 근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간도지방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어떻게 괴롭힘을 당하냐면은 나중에 따로 배우겠지만 일본이랑 이거 일본입니다. 그때 이제 자, 여기 일본이랑 워낙 가까이 있다 보니까 또 일본 사람들이 이쪽으로 치고 올라와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 때문에 결국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인데 그러면 여긴 러시아니까 괜찮겠네요. 러시아는 또 러시아 나름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모여 살고 이러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러시아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로 좀 시달리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 자, 그리고 미국을 한번 먼저 봅시다. 그 책에는 중국 먼저 돼 있지만 미국 쪽에는 일단 뭐 대한인 국민회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단 이렇게 막 이주를 하기 시작한 제일 먼저 간 곳은 의외로 하와이예요. 하와이.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았을 때부터 그쪽으로 이민을 많이 가. 사람들이 거기 가면은 뭐 이렇게 조선에서 살 때보다 훨씬 더 적게 일하고 훨씬 잘 살 수 있다. 뭐 일종의 아메리칸 드림이죠. 그런 게 있다라고 해서 당시 하와이로 많이 이주를 갔는데, 근데 이제 현실은 안 그랬어요. 하와이에 있는 농장에서 이제 단체로 전부 다 뭐 거의 노예 부리다시피 사람들이 해서 힘들게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와이에 가 보면은 이렇게 딱 봐도 뭔가 우리나라 사람스러운,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너갔던 그 사람들의 2세, 3세, 4세 되는 사람들이 지금도 살고 있어요. 거기 가면은. 자, 그리고 대한인 국민회라고 하는 단체는, 자, 이거는 이제 미국 본토에 있던 단체야. 본토에 있던 단체인데 어떤 사건이 일단 중심이 됐냐면, 원래는 그냥 다 모래알갱이처럼 다 흩어져 있었거든. 미국에 살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와서 살았는데, 어떤 사건이 계기가 되냐면, 왜 옛날에 그 스티븐스 아저씨 암살당한 사건 있죠. 뭐 암살 그러면 좀 그러네. 처단한 사건. 스티븐스 누가? 우리나라 사람이었던 전명훈
장인환 의사가 그 스티븐스를 처단했단 말이야. 자, 그 사건을 딱 중심이 돼서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에 그 구심점이 있어야겠다. 우리도 좀 우리 한인들끼리 당시에 이분들 변호를 누가 맡을 것이며 뭐 돈이나 이런 거 지원은 누가 해줄 것이며 이런 것 때문에 얘기가 많이 왔거든요. 자, 그래서 대한인 국민회라고 하는 단체가 일단 생겼고, 자, 그리고 이제 대조선 국민군단, 우리도 이제 조금 여기서도 군사활동 같은 것 좀 비슷하게라도 해보자. 그 요게 이제 뭐 지금 안 적혀 있는데 어디서 시작되는 거냐면 하와이. 아까 말했어요. 하와이에 사람들이 많이 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조선 국민군단 시가행진. 그래서 사람 있어 보이잖아 나름. 이렇게 해서 쫙 시가행진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뭐 숙무학교, 이거는 멕시코에 있던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입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 상하이, 상해 알죠? 상하이.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활동을 했는데, 왜냐면 그 중국 상하이에 가보면 옛날에 그 책에 설명이 나와 있어. 조계지라고 그래서, 조계지는 이제 어떤 데냐면은 그 외국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사는 곳이에요. 일종의 지금으로 치면 왜 어디 가면 왜 자유지구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무역 같은 거 할 때 조금 특혜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조계지 안에서는 다른 외국인들이 와서 무역도 하고 거래도 하고 살 수 있고 그런 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여기서는 뭐 일본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위협을 잘 받지 않는 거야. 그러다 플러스 외교 업무를 하기에 상당히 좋아요. 우리가 굳이 프랑스까지, 미국까지, 영국까지 직접 안 가도 그 조계에 보면 프랑스 조계에 프랑스 대표, 영국 조계에 영국 대표, 미국 조계에 미국 대표 다 있거든. 그냥 거기 이렇게 한 바퀴 쑥 해주면은 세계에 우리 뜻을 잘 알릴 수 있어. 자, 그래서 여기다가 자리를 많이 잡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신한청년당, 지금 말할 거 그거, 이거는 좀 이따 나중에 따로 봐야 되고, 임시정부는. 그 신한청년당 같은 경우에 제일 대표적인 게, 자,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이 회의를 열어요. 우리 이 전쟁을 갖다가 어떻게 끝낼까 이제. 그게 이제 파리에서 열렸다 그래서 파리 강화 회의 혹은 파리 평화 회의 그러는데, 자, 요 회의에 우리도 나라다. 우린 일본한테 망했지만 우리는 불법적으로 나라를 뺏긴 거다. 그래서 김규식이라고 하는, 앞으로 계속 이름이 나오는 분입니다. 요 분을 대표로 일단 파견을 하기도 했어요. 물론 뭐 크게 성과는 없었지만은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는 거. 그 이제 이분은 제일 처음에 신한청년당 소속으로 파리에 갔지만, 그 파리에 가 있는 동안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상하이에 뭐가 생겼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그때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당시 외교 업무를 누구한테 맡기냐면은 김규식한테 맡겨요. 그래서 김규식이라고 하는 분은 신한청년당 소속으로 파리 강화 회의에 가기도 했지만은 중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소속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거 알고 있으면은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좀 내용을 쭉 그냥 이렇게 이어서 붙였는데 외울 게 생각보다 지금 상당히 많아요. 그 앞에 거에 비해서. 그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는 특히 아까 전에 왜 그 뭐 밀산, 미샨 이런 것처럼 글자 한 글자 조심해서 써야 되는 것도 많고, 서전, 서숙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평소에 잘 안 쓰던 단어잖아. 근데 여기 이번에 여러분들 서술형으로 나오니까 전부 다 단어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봐놔야지 아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뭐 보니까 2학년 형아들도 전부 다 집에 간 것 같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요거 보고 아니면 요거 보기 전에 영어 듣기 시험 친다고 아마 또 학교에 한번 또 오고 뭐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오는 날이 너무 좀 뒤죽박죽이라서 안 그래도 지금 뭐 공부하고 그런 거 분위기 잡기가 좀 힘든 것 같은데, 조금 더 힘들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참읍시다. 지금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제 감염자 숫자도 그 전에처럼 이렇게 빵 폭발하는 것 같진 않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조심하면, 특히 여러분들 좀 이따가 추석 때 조금만 더 조심하면은 학교에서 그냥 계속 이렇게 좀 공부할 수 있는 날도 조만간 오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수업 끝까지 듣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학교에서 보겠습니다.